자, 오늘은 42강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를 공부를 할 거야. 우리가 이제까지 관계대명사에서 말이지 이렇게 명사가 있고 명사 뒤에 이렇게 관계대명사 있으면 일단은 수식 표시 하시고요.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하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부터 배울 것은 명사가 존재하거든? 그리고 콤마가 나오고 여기에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따라 붙는 거지. 그래서 이런 형태를 배울 건데 관계사절 앞에 콤마가 있어버리면 분명히 해석이 달라지긴 해. 하지만 고등학교 어법에서는 이 차이를 분명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아. 일단은 여기 나온 것처럼 보면은 이 같은 경우는 앞에 명사가 보이고 있지. 그리고 관계대명사 있단 말이야. 일단 수식 표시. 그래서 Who is your friend? 누가 너의 친구야? 라고 했더니 그녀는 블루 드레스를 입고 있는 소녀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럿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려준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어때? There is a girl, 여자애가 있는데 어떤 여자애냐면 블루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애야 라고 해가지고 이미 한 명 여자는 존재하고 그 여자에 대한 설명이 붙는 거지. 이러한 미묘한 차이는 있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해석을 할 땐 말이지 방금 했던 것처럼 봐. 명사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 왔습니다. 그런 경우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 표시. 그리고 이거한 명사라고 하라고요. 그런데 가운데 이렇게 컴마가 있는 경우는 앞에서 문장 한 번은 끊어주고 그리고 이 명사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제일 처음 배울 때 뭐라고 배웠지? 그렇지.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에 기능하고 대명사에 기능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얘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꾸어주는 거지. 이때 이 접속사 될 수 있는 게 and, but, because의 의미야. 물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의미를 정확히 살려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and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명사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야.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관계대명사 that은 이 역할로 쓰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겠어? 앞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이 명사에 따라서 관계대명사 who를 쓰거나 which를 쓰거나 that을 씁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요 명사 뒤에 컴마가 나오지 이런 경우에 that은 쓸 수가 없단 말이야. 한번 예문을 통해서 알아볼까? 나는 끝냈어. 책을 읽는 것을 이라고 했지. 그리고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컴마가 나오고 관계대명사 나오면 그런데 그 책은 말이야 이렇게. 뒤에 있는 문장 여전히 얘는 불완전하겠지. 얘는 주어하고 동사가 있지만 목적어 없네요. 그러면 얘가 목적격이겠지. 여기다가 목적어를 붙여주는 거야. 근데 그 책을 말이야 내가 빌렸어. 도서관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내가 그 책들을 읽는 걸 끝냈어. 근데 그 책을 내가 도서관에서 빌렸지. 이렇게 모나리자는 그려졌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그리고 컴마 후가 나왔지. 그러면 얘를 집어넣는 거야. 근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또한 기술자이고 발명가였대. 이런 식으로. 나는 그리워해 내 부모님을. 그리고 목적격이잖아. 그러면 그 부모님을 몇 달 동안 보지 못했어. 이렇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비코즈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몇 달 동안 부모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해도 괜찮은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해석을 빨리 할 때 이 의미를 살려가지고 정확히 해석한다기보다는요. 빠르게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and인지 but인지 because인지 이런 의미를 살기보다는 대부분 and하고 명사 이런 정도로 빠르게 해석을 나가는 것으로 하자.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마가 나왔지. 그리고 이 명사가 사람인 경우는 who를 쓰는데요. 이 who가 주격인 경우는 who지만 목적격인 경우는 whom을 쓰는 것도 알겠지. 사람이 아닌 경우는 which를 씁니다. 라는 거. 그리고 that은 쓸 수가 없습니다.까지. 그리고 대부분 해석할 때 and 그리고 앞에 명사 이렇게 하라고.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하자. 지난달에 내가 새로운 옷을 샀어. 근데 그 옷을 나는 지금 좋아하지 않아 라고 했어. 얘는 목적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옷을 이라고 해석했지. 나는 학교에 걸어갔어. 친구랑 N이라고 불리우는 친구랑. 근데 그 친구 집이 우리 집 옆에 있어 라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who스가 뭐야? 아, 소유격 관계대명사구나.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이렇게 컴마 뒤에 쓸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등산하는 사람들은 얘가 주어란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주어하고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주어에 대한 설명이야. 이 등산하는 사람들은 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산의 꼭대기에 도착을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기진맥진했대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런데 요 문장 한번 봐볼까요? 사막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 그리고 콤마 다음에 위치가 나왔다.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해. 일반적으로 위치가 나오고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해버리면 관계대명사인데 문제는 앞에 명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뭐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온 경우는 말이지 앞에 명사를 받기도 하지만 앞에 문장 전체를 받기도 하고 어구라던가 절을 받기도 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문장 전체를 받는 거야. 사막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의미하지 땅이 경작할 땅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문장이 나오고 컴마 나오고 위치가 나왔는데 앞에 이게 명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얘가 받을 수 있는 명사가 없잖니? 이런 경우는 문장 전체를 받기도 합니다. 해석할 때는 and it 정도 해석하면 돼. 봐볼까? 나는 끝내고 싶었어. 내 숙제를요. 어제까지 라고 했어. 그리고 명사 다음에 컴마가 나오고 위치 나왔네.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건가 했더니 어제는 불가능했어. 맞을까? 이상하지. 어제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다고요. 이런 경우에 앞문장 전체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내가 어제까지 내 숙제를 끝내고 싶었거든? 근데 그것이 불가능했어. 이런 말이 되겠지. 자, 이제 선율문 문제 좀 넘어와 볼게.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쉬워가지고 이 문장 이런 식으로 이 명사로 끊었는데 이 관계대명사가 이 명사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컴마 관계대명사를 가지고 이 문장을 이어주세요 라는 거잖아.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이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이 문장을 넣으면서 사이에다가 컴마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 두 번째 한번 해석하게 해보자. 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컴마 해가지고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야. 약간 덧붙여 주는 거지.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있는데 이 사람을 많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지. 근데 이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온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그 치즈는 얘가 주어야. 컴마 동사지. 그래서 주어 동사인데 이 주어에 대한 설명이 붙은 거야. 치즈는 근데 그 치즈를 내가 냉장고에 보관했거든. 그 치즈가 여전히 신선해. 이런 식으로. 당근 케이크 얘가 주어야. 얘가 동사고 당근 케이크 근데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야. 그 당근 케이크이 너무 많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어. 우리 엄마가 갔습니다. 아버지를 데리러 갔습니다. 라고 했지. 그런데 그 아버지의 소유격이야. 그 아버지의 차가 고장이 나버렸대. 얘도 정확히 해석하면 엄마가 아빠를 데리러 갔어. 왜냐하면 아빠 차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부드러워. 그래서 우리가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정말 매끄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이 접사를 찾아가지고 연결시키는 게 좋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빠르게 해석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and 앞에 명사 이렇게 해서 하자고. 알겠지? 인도로 여행 동안에 내가 만났어. 매력적인 남자를. 근데 그 남자가 지금 나의 남편이야. 할 수 있겠지? 이 같은 경우도 앞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컴마 나오고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있다면 이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알만 접사를 뭐 and라던가 아니면 but이라던가 아니면 because라던가 이런 식으로 얘를 찾아준 다음에 앞에 있는 이 명사를 받으라 그랬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접속사를 고르세요 라는 거야. 하지만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지? 그렇지. 정확히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했으니까 요 문제를 학생들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 자, 오늘은 42강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배웠는데 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지. 명사가 있고 관계대명사 그 사이에 컴마가 있는 것을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니?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접사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라. 라고 했었지. 하지만 일반적으로 앞에 거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 명사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되게 부드러워.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니까요. 앞에 명사가 없는데요. 그리고 컴마 나오고 관계대명사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관계대명사가 앞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지.
자, 이제 43강에 콤마 뒤에 관계 부사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앞에 명사가 존재하겠지. 그리고 컴마가 나오고 이번에는 관계 부사가 오는 거야. 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명사가 시간일 때 뭘 쓰지? when을 쓰고요. 장소일 때 where를 쓰고요. 이유일 때 why를 쓰고요. 방법일 때 how를 쓴다 그랬지. 하지만 컴마 뒤에는 말이지 why하고 how는 쓰지 않아. 그래서 when하고 where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봐보자. 일단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 뒤에 있는 문장에 있어야 할 이 부사 대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장이 가다가 명사가 있습니다. 컴마하고 만약에 when이 나왔대.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가 시간이겠지. 그래서 이 when을 해석할 때 근데 그때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당연히 where는 어떻게 하겠어? 앞에 문장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봐볼까? 4월 1일은 불려지죠. 만우절이라고. 컴마 when이네. 앞에 시간인데 시간 다음에 when이 나왔대.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시간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야. 근데 그때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장난을 친대. 이런 식으로. 다시 봐볼까? 우리 집에 there is 있습니다. 작은 침실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 침실이라고 하는 이 장소 뒤에 where이 나왔대. 그러면 근데 그 장소에서 근데 거기에 내가 놓았어. 1인용 침대를 이라고 하면 되겠지. 자, 이제 천일문 문제 집 넘어와가지고 첫 번째 경우도 이렇게 관계 부사절을 이 문장과 연결시키세요 라고 했어. 단 콤마를 사용해가지고 연결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얘를 뒤에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6번에 내일은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라고 했어. 근데 얘가 시간이지? 시간 다음에 when이 나왔습니다. 관계 부사겠구나. 하지만 컴마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그대로 살려주는 거야. 근데 그때 많은 가게들이 할인을 제공하지. 이런 식으로. 7번에 내 친구와 나는 방문했습니다. 버킹엄 궁전을요. 궁전이라고 하는 이 장소 다음에 where이 나왔대. 그러면 관계 부사, 컴마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왕족이 삽니다. 8번에 그 학회가 take place, 개최가 될 것입니다. 뉴욕시티에서 장소 나왔는데 장소 다음에 where, 그렇지, 관계 부사. 근데 거기에서 내 사촌이 일을 하고 있어. 9번에 나는 결혼을 할 거야. 4월에 얘 시간인데 시간 다음에 when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내 남동생이 내 결혼식에 참석할 수가 없어. 10번에 우리 부모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을요. 시간인데 그러면 그 시간에 또는 그때에 모든 가족들이 모이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뒤에 가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접속사 플러스 그리고 부사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 가지고 해석하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접속사가 and일 수도 있고요. but일 수도 있고요. because 의미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은 공부하는 차원에서 정확한 해석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 말고 한번 해석해 보기를 바랄게. 43강에서 관계부사의 계속적용법을 배웠지. 얘 같은 경우에 관계부사가 앞에 시간이 나오면은 when을 쓰고 장소가 나오면은 where를 쓰고 이유가 나오면은 why를 쓰고 방법이 나오면 how를 써야겠지만 이렇게 컴마가 나오고 관계부사를 쓰는 경우는 why하고 how는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같은 경우에 접속사하고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정확히 해석한다보다는 일반적으로 앞에 걸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정도 해석하면 되는 거고 앞에 거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오늘 43강까지 마무리했어. 오늘도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